그알 측이 입을 열었다. 옛다 사과 닷새만의 수준 보여줬다. 24일 SBS 그알 측은 PFT편의 사과와 추가 취재 후 후속 방송을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 편은 이른바 PFT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단체에서 보내온 말씀과 비판도 무겁게 듣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깊이 있는 취재로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영부실하다. PFT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 지속 가능한 K-팝을 지들이 왜 고민하나? 누가 봐도 통수돌 옹호하는 의도 있는 방송이었는데 뭔 변명인가? 후속 방송은 어떻게 신뢰하고 보라는 건가? 그냥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알은 왜 그랬는지 그알 제작진과 안성일과의 커넥션 등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통수돌 편지마저 컴퓨터 인쇄체로 마치 진짜 손편지처럼 시청자를 착각하게 만들며 국민을 기만했던 그알 후속 방송을 누가 믿고 볼 수 있단 말인가? 한편 편파 방송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이 더해지고 있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FT 편 인터뷰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자신의 인터뷰가 통편집됐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23일 SBS 그알 PFT 편 인터뷰에 응하고 통편집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7월 말 SBS 그알 PFT 편 인터뷰에 참여했다 통편집 당한 당사자입니다라고 자신을 알렸다. 이어 이 네티즌은 지난 7월 초 문체부의 K-팝 템퍼링 방지법에 대한 정책 제안 국민 제안을 했고 관련 업계 종사 경험자로서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라며 현재 SBS 그알 팀이 내부적인 입장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국민분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해명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말은 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템퍼링 방지법과 관련한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할 예정이고 인터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곳 커뮤니티를 포함해 여러 곳을 통해 공개할 생각이라며 인터뷰를 진행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으로 알려진 조상현 PD와 시사교양본부 작가의 명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알은 템퍼링 사건이나 상표권 등록에 관해서는 다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 그알은 누가 보더라도 멤버들 편을 들려고 했다. 그중 하나의 명백한 증거는 24 스트릿 박 사장을 섭외한 것이다. 사실 이 회사는 안성일과 함께 손승연을 템퍼링했던 회사다. 정상적이라면 그알은 24 사장이 아니라 손승연의 원 소속사 포춘 사장을 만났어야 했다. 그래야 템퍼링 구도가 맞는다. 손승연 케이스에서 안성일은 포춘 사장을 희생시켰고 PFT 케이스에서 안성일은 전홍준 사장을 희생시키려는 구도가 되어야 맞다. 즉 통수돌 사태를 다루는데 전홍준 사장을 빼놓고 이야기를 짠 것처럼 구도를 잡았다. 그리고 청소하는 24 사장은 원 소속사가 손승연 매니지먼트를 잘 알지 못했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도대체 솔로 가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한다는 걸까? 그는 자기 욕심에 템퍼링에 가담한 빌런일 뿐이다. 그러고 후에 동업자 안성일한테 뒤통수 맞은 것뿐이다. 그알이 최소한의 공정할 의지가 있었다면 손승연의 원 소속사 사장과 만나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영상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시청자들은 원 소속사 사장이 현재의 전홍준이고 안성일은 두 사건 다 중개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뒷배로 워너가 24 스트릿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야 플롯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그알이 의도적으로 인물 구도를 깨트린 구성으로 명백한 조작의 가담자인 증거이다. 방송에서 템퍼링은 다루는 듯 하다가 말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니 근본도 없는 인터뷰어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안성일과 직간접 접점이 있는 사람들, 청소하는 대표도 알고 보면 가해자가 맞다. 안성일에게 속아서 했든 안 했든 그리고 더 나쁜 놈에게 뒤통수 맞은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 아래서 안성일 과거 지인이 나와서 폭로하길 안성일이 템퍼링한 짓이 세 번째라고 한다. 세 번째 템퍼링. 그럼 오기재의 과거 이력에서 템퍼링 한 사건을 추려보면 첫째, 2007년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둘째, 2018년 포춘 손승연, 셋째가 2023년 어트랙트 PFT 멤버들로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오기재는 뽐뿌 넣고 바람 넣는 건 탁월하다. 손승연도 좀 찾아보면 전 소속사는 엄청 잘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춘은 손승연에 맞게 성장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스타로 성장시키려는 기획사와 가진 건 혓바닥밖에 없는 사기꾼들과 아웃풋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오기재 사무실 자리는 오기재가 중소기획사 꼬드겨서 손승연 데려오려 오고 동업자 통수치고 소송하다 돈 떨어져 망한 걸 오기재가 바로 그 자리 들어와서 인테리어 다시 한 것이다.
바로 전에 한 사장과 동업자까지 담고 털어먹고 이번엔 전 대표 담굴려다가 걸린 것이다. 즉 오기재는 자기 손으로 일군 게 일도 없다. 인생이 그냥 다 기생이고 기생충 현실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기재 안성일은 피프티피프티가 잘 돼서 오히려 좆된 것이다. 처음부터 회사 자체를 뺏으려고 작업쳤는데 이게 빌보드에서 터지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실상들이 낱낱이 다 공개되어 버린 것이다. 멤버들은 원대표 생일은 안 챙기면서 외주 영역 나부랭이 생일 챙길 정도로 오기재는 계속 이빨 까면서 멤버들 환심을 산 거다. 아무튼 교보도 100억 중에 40억 날린 건 확정이고 뒷배도 SBS도 좆됐다. 전홍준 대표 말대로 경찰은 안성일 구속조사가 시급하고 철커덩 국립호텔 입실이 답이다. 다음은 케미에 올라오 한 청년의 손편지이다. 이번에 새 부모를 선택하고 싶은 재능 있는 청년입니다.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막 성공가도를 달리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공부했고 자금도 지원해 주셔서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모든 것이 저에게는 결국 빚이라 이 점이 매우 불만이네요. 물론 부모님은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갚을 필요도 없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시지만 사업이 잘 되면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시고 대출도 있으신데 자식이 저 하나라 제가 부양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같이 재능 있는 청년이 이렇게 부모란 존재에게 발목 잡히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암담한 일이네요. 사실 몇 년만 좀 수고하면 제 수익으로 부모님 대출 갚아드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지만 그러고 싶지 않네요. 부모님 빚인데 왜 제가 갚나요? 물론 대부분 저 지원하느라 쓰였던 거지만 그거는 알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번 것 제가 다 못 갚고 부모님께 일부 드리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현 부모님 친권 박탈해서 빚 없고 돈 많은 새 부모님께 입양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님과 제가 연을 끊으면 부양 의무에서 해방되잖아요. 만약 부모님이 그냥 안 놔주시면 배임으로 고소하려고요. 탈탈 털면 뭐라도 나오겠죠. 집문서는 꼭 챙기려고요. 다행히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저 같은 청년을 응원한다니 너무 희망적입니다. 재능 있는 청년의 부모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 아래 논리라면 이 청년을 다음과 같이 응원해야 한다. 재능 있는 청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를 빕니다. 제가 보기엔 청년이 제일 불쌍해요. 부모님은 70대 되셔도 언제든지 투자를 받고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빨리 잘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오길 기도해봅니다. 한심한 논리다. 그할 제작진과 SBS에 해명 등 입장을 요구했지만 장장 5일 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후속 취재라는 명분을 앞세워 빈약하기 그지없는 방송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사실상 없었다. 마음 상했다고 하니 유감이고 그건 사과하지만 방송 자체에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그러니 후속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쑤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닷새 만에 내놓은 입장은 이랬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모든 이슈에서 정의와 원칙일까? 아니 분쟁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평가내리는 식으로 몰아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덕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한때 시청자들에게 지지받던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없는 모양이다.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상업적인 채널 SBS이다. 공공성을 띤 지상파 채널 내 프로그램에서 알맹이 없는 편향적인 내용만 담아내고 있다. 평균 60에서 70분 분량의 방송을 할애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밖에 깊이가 없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무슨 정의를 요구할까?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이미지는 나락이고 제작진 수준은 편향적 편파적임이 확인된 상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